급성 결막염이 생긴 또 다른 사람의 눈 사진인데요. 이처럼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의해서도 눈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은행이고요. 안녕하세요. 정세환아의 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서 썩어서 아주 고약하게 악취가 나는 나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은행나무예요.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은행이구나. 다들 경험적으로 아실 텐데요. 은행은 식용으로 우리가 백숙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간식으로 혹은 술안주로 은행꽃이 구워서 먹으면 쫀득한 게 정말 별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성분이 있더라도 무작정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실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은행 먹을 때 주의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은행은 은빛 은, 살구 행자를 따서 은빛 살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사실 열매처럼 보이지만요, 열매는 아니고요. 씨앗의 일부분이 변형된 종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진코가 은행인데 진코 프루트이 아니라 진코 씨드라고 하는데요. 이 은행 종자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은행 나무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종자, 즉 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들은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은행나무는 아주 나쁜 냄새하고 독성을 보호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 씨앗은 크게 3개의 껍질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이 물렁물렁하고 우리가 봤을 때 과육처럼 보이는 겉껍질, 외종피고에 여기에서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하는 은행산, 그리고 빌로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희고 단단한 중간 껍질, 중종피가 있고요. 이 단단한 중간 껍질을 깨트리면은 얇은 갈색을 띠는 이런 속껍질이 보입니다. 이 속껍질까지 벗겨내면 비로소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이렇게 생긴 연한 노란색의 조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배젖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배젖을 갈라보면 V자 모양의 씨눈이 있는데요.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은행은 이렇게 속껍질에 붙어있는 상태의 은행을 안 깐 은행이라고 하고 배젖 상태의 은행을 깐 은행이라고 해서 보통 2종류 중에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한의학에서 은행은 백과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약재로 써왔는데요.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였느냐면 정천지해 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천, 즉 천식을 다스리고 지해, 해는 해수, 즉 기침을 말하는 것으로 폐가 허약해서 오랜 동안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처방이 되었던 약재였습니다. 이 은행 속의 팩틴, 히스티딘 같은 그런 성분들이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진해 거담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번째로 옛날에는 이불에 쉬 싸는 그 아이들한테 방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 열매를 볶아주기도 한 거 알고 계신가요? 은행은 방광의 수축 이완 작용을 조절해서 야뇨증 그리고 요실금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분비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대하증이 있을 때도 쓰였던 약재인데 은행을 먹어보면 아주 그 특유의 쌉싸름하면서 떫은 맛이 있죠. 이것이 생식기 내의 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편 은행 잎에서 추출한 은행잎 추출물은 현재 대표적인 혈액순환 개선제로 활용이 되고 있죠. 한 번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코민. 여기서 이 진코가 은행의 이름인데요. 은행잎 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혈행 개선이나 또 뇌혈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은행 속의 진코라이드 성분인 역시 또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전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수술 후에 혹시나 출혈이 멎지 않을 수도 있을 것에 대비를 해서 은행잎 추출물로 만들어진 약이나 영양제는 복용을 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은행잎에는요, 레시틴 성분도 풍부해요. 그래서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지는 특히 중년 이후에 뼈를 관리하는 데도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 종자에도 또 은행 잎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들이 많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우선 은행 종자에는요, MPN, 메티오피리독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체내에서 비타민 B6 대사를 방해해서요. 위장관하고 신경계에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토, 설사, 그리고 간질 발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독성 물질은요. 겉껍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이렇게 갈색으로 된 속껍질에도 있기 때문에 은행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껍질을 다 벗겨서 드셔야 합니다. 굽거나 삶으면 독소가 없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생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열을 가하게 되면은 독성이 약간 줄어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은행독은요 열에 강해요. 그래서 굽거나 삶아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행을요 첫 번째 삶는 방법, 두 번째로는 찌는 방법, 세 번째로는 볶는 방법을 거쳤을 때 이 독성 함량이 어떻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실험한 내용도 있는데요. 제가 영상 아래에 정보란에 레퍼런스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은행이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은행 먹을 때 주의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은행을 먹기 전에 손질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요, 결막염이 생긴 눈인데요. 벌겋고 분비물이 많은 상태로 그냥 보기만 해도 염증이 극도로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역시 노란색 분비물이 굉장히 심하죠. 급성 결막염이 생긴 또 다른 사람의 눈 사진인데요. 둘 다 2021년도에 카톨릭대학교 안과 교수님들이 환자 진료 후에 케이스 보고를 하면서 논문에 실은 사진이에요. 한 분은 82세 여자 환자분, 두 번째는 73세 여자 환자의 케이스인데 두 경우 모두 눈에 갑자기 염증이 아주 심하게 생긴 상황이었고 통증도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래서 진료할 때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이겠지 해서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결막염으로 진단을 하고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 전혀 호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다시 한번 환자에게 눈에 염증이 생겼을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묻고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두 경우 모두 음식 재료로 은행을 다량 손질하면서 그 손으로 눈을 비비고 난 후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독성 물질로 인한 독성 결막염이구나 라고 다시 진단을 하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해서 회복된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의해서도 눈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은행이고요. 암 독성뿐만 아니라 전신 부종이나 심한 관절염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을 손질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무장갑을 끼고 하셔야 하고요. 길바닥에 떨어진 은행은 만지지도 말고 줍지도 마세요. 그리고 껍질 다 깐 이런 배젖 상태로 먹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원에 실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섭취량을 정하고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10알 미만, 어린이는 2~3알 이내로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정확히 얼마나 먹었을 때 그 독성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양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중한 건강을 담보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또 임산부, 노약자라고 하면 웬만하면 은행은 먹지 말라고 하고요. 건강한 성인이라도 하루 10알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은행잎을 끓인 은행잎차는 어떨까요? 은행잎에는 아까 은행의 독성물질이라고 알려드린 메티오피리독신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은행잎에도 접촉성 피부염하고 알레르기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은행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옷을 만지면은 옷을 탈 수 있는 것처럼 은행잎 또한 그 독성까지는 아니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잎 성분을 추출해서 정제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냥 집에서 은행잎차를 끓여 드신다든지 하는 것은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술안주로 은행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몇십 개씩 이렇게 먹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은행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은행은 천식을 다스리고 야뇨증, 또 대하증, 분비물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일 만큼 약성이 뛰어나지만 이에 못지않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성인은 한 번에 10알 이내로 섭취를 제한해야 하고요. 매일 장복하지 말고 또 은행을 음식 재료로 만질 때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식시 상담소로 따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메일로 전달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일 말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시고 있는데 채택되신 분한테는 따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